네, 안녕하십니까. 비스타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평택의 고덕 대강 로제비앙 모바일 국제학교 옆에 분양하는 단지를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한 군데가 분양을 합니다. 바로 포레나 평택 화양이라는 데가 분양을 합니다. 그랜드 오프닝은 이제 10월 28일이고요. 지금 현재 특별 공급은 11월 7일 날, 1순위는 11월 8일 날, 2순위는 11월 9일 날, 당첨자 발표는 이제 10월 15일 날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 화양지구라고 하는 데가 도시개발 구역에서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단지치고는 최고의 규모의 지구입니다. 화양지구가 서평택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 많이 분양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분양률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평택이 비규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부터 계속 추진이 되었던 곳인데, 요 시기를 맞춰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단지 배치도도 괜찮습니다. 대강 로제비앙에 비하면 괜찮죠? 막힘감이 없이 원래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층밖에 못 올리는 것 때문에 양쪽으로 이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서야 되는데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좀 단지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레나 평택 화양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여기는 어떠한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표한 이제 평형에 대해서 어떠한 평형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레나 평택 화양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보셔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까맣게 이렇게 표시된 데 있지 않습니까? 까맣게 표시된 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안 보다 보면 이거를 이제 분양 그쪽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상담하는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지,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입니다. 청약 조건이 12개월 이상이 돼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청약통장을 2021년 10월 27일 이후에 만약에 내가 청약통을 가입했다 그러면 1순위 자격이 안 됩니다. 2순위예요. 그다음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요때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평택에 몇 개월, 평택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1년 동안. 경기도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런데 그런 기준, 지역 우선을 먼저 해주는 그 기준일이 바로 2022년 10월 27일이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성장 관리 권역이고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1주택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약통장을 안 썼으면, 청약통장을 다른 데 사용 안 하고 12개월이 넘었으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 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공공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 한 사람당 한 건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2건 이상 중복 신청이에요. 신청이 당첨이 아닙니다. 신청을 해도 이건 모두 무효 처리된다는 거예요. 당첨된 게 아니라, 중복 당첨된 게 아니라 중복 신청하더라도 2개 다 무효라는 거예요. 단 뭐냐?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입니다. 다르면 상관이 없고요. 근데 단 동일 단지 내 한 사람이 특별 공급, 특공 있죠? 신혼부부,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 장애인, 노부모 공양, 생애 최초.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 공급 대상자인데,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에 대해서 한 건씩 청약을 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특별 공급 대상자로 내가 당첨이 됐으면 일반 청약한 거는 또 당첨이 되느냐? 안 됩니다. 선정 대상으로 제외됩니다. 한 사람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파트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에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지역에서 당첨되게 되면 재당첨을 받으려면 투기 과열지구에 내가 청약을 넣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이후에나 청약이 가능한 거고,
그 외의 지역은 뭐 5년, 뭐 이런 8년, 뭐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당첨에 대한 적용은 따로 없어요.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본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다른 데 당첨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 청약 가능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일단은 계좌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재사용 불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2년, 1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 청약통장 사용했고 그럼 일단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가입해서 또 1년 맞춰야 되는 거죠. 1년. 그리고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은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라는 건 세대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들이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뭐 이런 사람은 다 세대 1에 속하는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를 하면 어디냐면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뭐 송파구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투기과열지구예요. 서대문구, 은평구, 뭐 강북구, 도봉구 이런 데들은 다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5년간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에 제한되오니 청약과열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냐면요.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이 다 청약과열지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들 예를 들어 오산, 뭐 용인, 뭐 수도권 같은데 하남시 무슨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런 데서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순위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청약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있어요. 건설회사에 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데 뭐 나가면 2년, 3년만 있잖아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90일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90일 초가 체류하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당첨이 되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018년 12월에 개정된 세대 무주택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니까 여기에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보면 주택 공급 신청자는 당연히 세대주니까요.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남편의 배우자. 뭐 아니면 부인의 배우자. 그다음에 주택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부모죠. 부모를 얘기하는 거고 직계 비속은 자녀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청약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석정공원 파크드림 저걸 할 때 말씀드렸던 게 그때 84D 타입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05동, 104동, 111동 이런데 저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청약을 해야 될 의미가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투자를 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부동산에서 이렇게 뺑뺑이 돌리면 그 가치가 벌써 달라져요. 내가 팔 때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가 좀 변경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돈 주고 누구는 1억을 버는데 난 1억을 못 버는 거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붉은 표시로 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이제 그 옵션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에 대한 가격을 표시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풀옵션으로 만약에 평택 화양이 하면 5,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분양 가격이 쭉 나와 있는데 분양 가격에 여러분들이 여기 분양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84 B타입이 제일 비싼 게 지금 4억 6천이에요. 4억 6천인데 여기에 5,500만 원을 추가하면 풀옵션 들어갑니다. 풀옵션.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는 게 다 풀옵션이거든요. 모델하우스는 풀옵션인데 풀옵션까지 발코니 확장하고 풀옵션, 뭐 시스템 에어컨 뭐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식기 세척기 다 했을 때 5,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억 1,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옵션 하실 분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분양가가 그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분양 평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평형. 분양 평형을 보면 84, 99입니다. 이를 보시면 A타입 같은 경우에는 현관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실이 있고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주방이 있고, 이건 일반적인 평형입니다. 일반적인 평형이에요. 일반적인 평형입니다. 별달리 그렇게 볼 건 없고, 84 B타입 같은 경우가 좀 다르죠. 요 다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84 B타입은 보시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코너에 있습니다. 코너에 있는 거라서 뭐 어쩔 수 없이 평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9 같은 경우는 이제 40평입니다. 이게 40평 아파트인데 방이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알파룸까지 4개. 입니다. 입구가 여기 현관을 들어와서 바로 침실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알파룸을 지나면 침실이 있고, 103동과 104동에만 있습니다. 40평. 여기도 판상형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죠. 판상형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코너 쪽에 이렇게 있죠. 코너 쪽에. 84A 타입만 판상형 구조입니다. 판상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VR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델하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모델하우스를 이제 가실 시간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84 타입이거든요. 판상형 구조의 타입입니다. 보시면 환상적이죠. 이렇게 꾸며놓고 살면 되게 좋죠. 이렇게 꾸며놓고 살기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거실입니다. 거실. 여기가 원래는 여기서부터 발코니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요새는 뭐 거의 뭐 100% 발코니 확장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을 보면 발코니가 있고, 여기는 피난 대피 시설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이쪽으로 피난 대피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림을 보면 화장대 있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을 들어가면 룸입니다. 룸은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실외기 놓는 곳이고, 드레스룸은 그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 욕실, 일반적인 뭐 욕실인데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가셔서 옵션 같은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게 옵션이고 어떤 게 옵션이 아닌지. 작은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작은 방도 그렇게 요새 이 방들이 많이 작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축 아파트들이 방들이 많이 작아요. 이것도 확장을 해서 이 정도인데, 확장을 안 하면 지금 얼마나 이게 작습니까? 이게 확장되면인데 침대 하나 간신히 놓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침실들을 작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거의 거실 그 환경이다 보니까, 생활 환경이다 보니까 방들은 가장 간단한 뭐 가구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주방에 이제 팬트리도, 주방에 이렇게 팬트리,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옵션입니다. 이런 거. 이런 인덕션도 옵션이고요. 이런 것도 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모델하우스를 가지 않아도 굳이 시간 내서 안 가도 모델하우스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84이고요. 84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구조가 좀 다르죠? 구조가 좀 많이 다릅니다. 현관이 들어오면, 여기 현관이죠? 현관을 들어오면 바로 침실이 있고요. 바로 침실이 있고, 좌측에 욕실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좌측에 욕실, 그 다음에 팬트리가 이제 있고, 욕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침실도 많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이제 꺾이다 보니까 그래요. 꺾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욕실도 공용 욕실입니다. 욕조가 있고, 화장실, 변기 있고요. 수전이 있고, 있습니다.
오셨고, 네, 거실 아까 봤는데 거실도 뭐 나름 뭐 괜찮습니다. 예, 안방을 보시면 안방이 돼 있고 발코니 있고 파우더룸 아까 거기랑 비슷하죠. 파우더룸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여기 드레스룸은 좀 작아요. 여기 크게 하지는 않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부 욕실, 예, 변기 있고 변기하고 따로 이렇게 돼 있네요. 따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창고, 요 현관에서 이제 잡다한 거는 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라고 한 거죠. 현관 창고 되어 있습니다. 네, 평면이나 이런 거는 뭐 그게 커다랗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요 동네가 아직까지 좀 하양지구가 아직까지 분양률이 좋지는 못합니다. 아직 서평택이 앞으로는 분양을 할 수 있는,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평택이 일단 동평택 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서평택, 평택항이 있는 그쪽으로는 아직까지 개발을 많이 안 했어요. 안중, 포승 이런 쪽으로는 많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예전에 이제 뭐였냐면 평택시가 아니고 평택군이었습니다. 이 평택시가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가 합쳐져가지고 평택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택시 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많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좀 위로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송탄 그쪽으로 많이 위로 북쪽으로 좀 올라갔다가 거기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야죠,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평택항 쪽과 관련돼서 많이 개발이 앞으로는 이루어질 것으로. 왜냐하면 평택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예, 동쪽으로 가면 안성시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럼 갈 수 있는 데는 저 서쪽이죠, 서쪽. 그러니까 서평택 쪽으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도시가. 앞으로는 서평택 쪽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평택 그 포레나 화양,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분양되었던 하이센트, 이편한 세상, 거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이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뭐 라시엘로인가요? 하이센트인가? 거기가 아직 지금 미분양이 돼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무순위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무순위다 보니까 내가 동하구 호수를 지정해서 계약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분양하는 평택이나 호래나 하양지구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